그녀는 누구인가? 2024년 전 세계 외신의 이목이 러시아 크렘린 궁으로 향합니다. 무대 중심에 선 인물은 다름 아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하지만 이번에는 전쟁이나 외교적 갈등이 아닌 그의 사생활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미국 뉴욕 포스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독립언론을 인용하여 한 여인의 이름을 보도합니다. 예카테리나 카티아 미즈리나, 푸틴의 새로운 연인이라는 문구와 함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39세, 푸틴보다 무려 32살이나 어립니다. 러시아의 검열기관 세이프 인터넷 리그의 대표이며 디지털 공간에서 푸틴을 보호하는 여왕이라는 별칭도 따라붙습니다. 한마디로 러시아 인터넷의 공식적인 입막음을 주도하는 여성입니다. 러시아 사회의 이면을 들여다볼 때 이처럼 상징적인 인물이 또 있을까요? 그러나 단순한 로맨스 기사로 끝나기엔 그녀의 삶과 경력은 정치적 긴장감과 권력의 뒷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예카테리나 미즈리나. 그녀의 성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녀는 러시아 정계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국회의원 엘레나 미즈리나의 딸입니다. 엘레나는 러시아에서 반동성애법 제정, 표현의 자유 제한 주장으로 알려진 대표적 보수파 정치인이자 푸틴 정권의 강력한 옹호자였습니다. 이 같은 배경은 예카테리나가 단지 개인의 노력으로 성공한 인물이 아니라 철저히 정치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인물임을 시사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엘레나의 강한 사상적 훈육 아래 자란 예카테리나는 비교적 조용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2004년 그녀는 영국 런던 대학교 동양아프리카 학부에서 미술사와 인도네시아를 전공했습니다. 이 이력은 그녀가 단지 러시아 안에서 훈련된 정치인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해외 유학과 언어 습득은 그녀가 글로벌 무대에서 푸틴의 입장을 설득할 수 있는 인물임을 암시합니다. 그녀가 처음 대외적으로 눈에 띈 것은 2017년 러시아의 디지털 검열을 총괄하는 세이프 인터넷 리그에 합류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이 단체는 러시아 내 모든 SNS, 유튜브, 미디어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푸틴 정권의 정치적 반대자나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세력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제한하는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이 시기를 두고 그녀는 온라인상의 푸틴 방패였다고 평했습니다. 러시아 인권운동가 올가 로바노바는 예카테리나는 푸틴의 이상형에 완벽히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도 푸틴은 지난 20여 년간 바비 타입, 즉 긴 금발, 또렷한 이목구비, 온화한 표정과 차가운 이성의 조화를 갖춘 여성들에게 끌려왔습니다. 전 올림픽 리듬체조 선수 알리나 카바에바, 러시아 항공사 출신의 전부인 류드밀라 등도 모두 이러한 이미지와 겹칩니다. 하지만 예카테리나 미즈리나는 이들보다 더 명확히 권력과 연결된 여성입니다. 단지 미모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러시아 사회를 통제하는 기구의 수장으로서 자리 잡은 정치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내에서는 푸틴과의 관계가 2023년경부터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정권 고위 간부 회의에 그녀가 동석하거나 푸틴의 비공식 일정에 반복적으로 등장했다는 목격담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공식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일부 크렘린 내부 소식통들은 미즈리나가 푸틴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는 여성 중 한 명이라고 전합니다. 예카테리나는 늘 어린이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세이프 인터넷 리그의 주된 목적은 아동 유해 콘텐츠 차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이상의 권력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내부에서 전쟁을 반대하거나 푸틴을 비판한 게시글은 거의 모두 이 기구에 의해 삭제 또는 차단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개인 계정이 정지당하고 몇몇 미디어는 폐쇄에 이르렀습니다. 노바야 가제타는 이 단체의 활동을 두고 디지털 전체주의의 핵심 축이라고 비판했으며 러시아 내 독립 언론인들은 검열의 총대를 든 여성이라며 그녀를 지목했습니다. 이처럼 예카테리나 미즈리나는 단지 푸틴의 연인이라는 프레임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푸틴의 권력 구조 내부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 정치적 배우자에 가깝습니다. 2018년 러시아의 온라인 공간은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당시부터 본격화된 디지털 검열 강화 법안의 실질적 운영은 바로 예카테리나 미즈리나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를 내세운 이 법안은 표면상 유해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였으나 실제로는 반정부 여론을 통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목소리를 틀어막는 데 집중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2022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러시아의 유명 저널리스트 다닐라 크라스노프가 유튜브를 통해 전쟁은 범죄다라는 발언을 한 이후 그의 계정은 48시간 내에 삭제 조치되었으며 관련된 기사 링크도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이 조치를 실행한 기관이 바로 세이프 인터넷 리그였으며 당시 책임자로 예카테리나가 공식 브리핑에 직접 등장한 장면은 러시아 언론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거짓 정보와 유해 선동을 제거해야 합니다. 진실은 국가의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이 발언은 국내외 인권단체에 의해 크게 비판받았지만 그녀는 이후에도 다수의 유튜버, 블로거, 언론 매체에 대해 징계 조치를 지휘하며 크렘린의 방패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러시아 정계 일각에서는 예카테리나 미즈리나를 단순한 연인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녀는 파트너십의 구조로 푸틴 권력과 협업하며 디지털 장악력을 기반으로 정권 유지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녀가 주도한 디지털 애국주의 교육 프로그램은 2023년부터 러시아 전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보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조국에 대한 충성, 전통적 가족의 가치, 대통령의 지도력을 강조하며 사실상 국가주의적 컨텐츠를 청소년 교육에 접목시킨 사례로 꼽힙니다. 서구 언론은 이를 두고 21세기 러시아식 사상 통제의 신모델이라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러시아 디지털 사회의 기획자이자 이데올로기 설계자라는 두 얼굴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푸틴의 후계 구도와 연결된다는 소문도 있지만 이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몇몇 크렘린 내부 소식통은 푸틴이 그녀를 매우 신뢰하며 어떤 비공식 전략 회의에도 예외 없이 그녀를 대동한다고 전합니다. 공식 석상에서의 등장 빈도, 발언의 무게, 그리고 정책 기획 참여 범위를 고려할 때 그녀는 단순한 연애 관계를 넘어선 정치적 동반자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카테리나 미즈리나는 언론 앞에 자주 나서지 않습니다. 자신의 공식 SNS조차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으며 인터뷰 역시 2019년 이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존재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푸틴과 가까운 인물일수록 그리고 푸틴의 권력 구조에 필수적인 인물일수록 스포트라이트보다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어쩌면 지금까지 푸틴 곁에 있었던 알리나 카바에바, 스베틀라나 크리보노기흐 등과는 다르게 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정권 유지에 개입하고 있는 최초의 정치적 연인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가장 중시하는 침묵과 통제의 전략은 러시아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는 동시에 그 불안이 더욱 커지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통제된 언론, 차단된 정보, 그리고 신중하게 설계된 애국교육은 러시아의 미래를 더 예측 불허의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카테리나 미즈리나는 지금도 러시아에서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미모를 갖춘 권력자, 침묵 속의 지휘자, 푸틴의 검열 여왕이라는 별칭들은 그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녀를 둘러싼 체제가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사실 여부는 분분하지만 일부 서방 정보기관은 그녀가 모스크바 외곽의 한 별장에서 푸틴과 함께 지낸다는 첩보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크렘린은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언제나 그래왔듯 말하지 않음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예카테리나 미즈리나. 그녀는 단지 연인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새로운 형태의 권력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전의 독재가 군화와 총검의 시대였다면
오늘날의 권력은 알고리즘과 필터링, 그리고 검열을 통해 작동합니다. 그녀는 그 새로운 권력의 중심에서 디지털 통제사회의 설계자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비판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끝내 공식적 권력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2020년대의 러시아를 논할 때 그녀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